안녕하세요. 봄이 이제 무르익고 꽃이 만발했는데 이거 바람 쐬러 다니시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이거 코로나19가 빨리 어떻게 소멸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은 120번째 이제 강의인데 육식갑자 중에서 기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기묘. 집이 없는 들판, 집이 없는 들판의 청토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토끼가 나오면요, 이 토끼는 원래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토끼를 연상하시면 안 돼. 옛날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가공의 모습이 들어간 거를 보고, 사주명리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병화예요. 병화죠. 근데 지금은 이 사주 자체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자연적인 모습에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그 조명이 발달돼서 한밤 돼도 낮에 태양 못지않게 이렇게 조도가 밝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 사주에서 원하는 그 자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주가 적용되는 어떤 조도는 어떤 거냐면 해가 지면 깜깜한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깜깜한 상태에서 사람은 쉬러 들어가는 거죠. 어두우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리고 낮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밤에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는 잠을 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입니까? 밤에는 귀신이 움직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해자축, 겨울 혹은 밤 그때 움직이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오늘 이 토끼는 옛날에 집토끼를 연상하지 마시고 그 자연에서 자생하는 토끼는 집이 없어요. 일정한 집이 없고 그냥 딱 집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적당한 어떤 숲 사이라든가 바위 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자고 또 다음에 이동하면 또 다른 데 자고 자기 집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토끼가 나오면은 집이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토끼묘가 걸려있는 사람들 있죠. 토끼묘. 그러면 이분들은 집하고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 집하고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움직이는 어떤 역마성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집을 사가지고 정착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 일반적인 사람도 이 묘년이 오면은 묘년이나 묘대운이 왔을 때는 집을 산다는 거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집을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묘를 보면은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토 입장에서 갑은 정관이고 을목은 평관이죠. 그래서 이 정관이나 평관 다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속마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묘일주에서는. 자, 이제 기묘일주에서 이 병지라는 건 12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토, 일간, 기토, 천간 입장에서 묘를 만나면 병지고, 그 다음에 12신살로 보면 이제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화는 요 묘가 도화죠. 묘가 도화. 그 다음에 이 곡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뼈가 부러지고 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이 곡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 기토, 사화, 축토 이런 모습이 뭔가 굽어지고 부러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잘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곡각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를 삐끗하다든지, 뭘 조그만 걸 뭐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 어떻게 돼?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 곡각살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국에 곡각이 있어도 조심해야 되고, 운에서 기, 을목, 기토, 뭐 사화, 축토 이런 게 왔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침도 마찬가지죠. 현침 여기 묘 이렇게 하는 거. 지난번에 현침 말씀드렸죠. 가부가 갑시 나가는 침을 맞고 신묘하고 신미하게 나왔다. 자, 현침살의 특징은 이렇게 송곳이 됐던, 이렇게 바늘이 됐던, 뭐가 이렇게 뾰족한 상태, 그 다음에 주사바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현침살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좀 섬뜩하죠? 우리가 무섭잖아요. 주사 만들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 현침살의 특징은 예리하는 거예요. 일단 예리하다. 그 다음에 정확한 게 찔르죠.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야. 현침살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완벽하면은 인간관계가 좀 부드럽지는 않죠. 뭔가 좀 튀는 사람. 이렇게 조금 이제 상상을 하시면 공무원 세계라고 보시면 돼.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 옛날에 하니까 좀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공무원이 얼마나 가면 어떻게 돼요? 사무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현침살이 좀 발달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어떤 그 친밀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교 이런 거는 좀 약하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현침살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뭔가 나만이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할 때 현침살이 발달된 사람들은 자격증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반 행정직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상사, 동료,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융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예리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사람들 많죠.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그런 거를 현집사 있는 사람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을 보시면 신과 유가 공망이에요. 기묘. 이게 지금 육식갑자가요. 육식갑자 이게 사주의 구구단이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걸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 기묘가 고유번호가 16번이에요. 16번. 16번인데 그러면 공망은 21번, 22번이거든요. 그러면 갑신과 을유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유, 여기 써있죠. 신유가 공망. 자, 이제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자, 이제는 조금 이제 사주 공부하신 지 좀 시간 됐으니까, 지지의 묘가 이렇게 딱 뜨면은, 지지 어떤 숫자가 뜨면은, 삼합을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딱 보셔야 돼요. 자, 묘가 딱 뜨면 뭐야? 해묘이죠. 해묘미, 이렇게 삼합. 여기 있잖아, 해묘미. 이사, 변동, 이동수. 이사, 변동, 이동수. 자, 유년이 되면은 묘유충이 되죠. 그래서 관제구설이나 부부 사이의 풍파가 이혼할 수도 있고, 각방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년이 되면 자묘형. 형사니까 수술, 사고, 관제.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 묘신, 원진이 되죠.
그러니까 원진하고 이 귀문은 같이 겹치기 때문에요. 항상 원진이 나오면은 귀문이랑 같이 연결되는 걸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귀문, 원진하고 귀문의 어떤 작용력은 신경쇠약. 그 다음에 과대망상. 또 한편으로는 천진난만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통 하면 어떤 신경쇠약.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이 있으면 특히 이제 이성 간의 사이, 부부라든가 뭐 남자, 여자 어떤 친구 그 사이에서 잘못하면 틀어져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술년이 오면은 묘술합이 돼, 합의 특징은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 이렇게. 껴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껴안고 있으면 정은 생기죠. 다정다감한 거예요. 그 사주의 합이 2개 이상 있으면요. 2개 이상 있으면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그 대신 사회생활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죠. 왜냐면, 자,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 어차피 조직사회니까 진급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돼? 자꾸 좋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양보하고,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하고 좀 이렇게 부침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특히 이성 간에는 오해할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친절이 되어지면 상대편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음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남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여자들은 더해요. 그 합이 많다는 건 내가 잘못하면은 음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충되는 거예요. 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을류년에는 묘유충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유년도 마찬가지고 묘유충될 때,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묘일주의 특징은 예속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속되는 것을.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주 자체, 여기 이 기묘 자체는 우리가 역마라고 치는 인신사회 같은 건 없지만, 이 토끼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집토끼는 우리가 사람이 풀을 떠다가 토끼 집에다가 이렇게 풀도동을 주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토끼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 방목된 상태.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돼요? 토끼 절동이 묘월이잖아요. 묘월. 이 새싹이 아주 조그맣게 나 있을 테니까 토끼가 그걸 뜯어 먹는 게 토끼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한 군데에서 그거 따먹어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계속 움직여야 돼. 그 토끼가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 역마성, 그래서 유랑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유랑의 기질. 즉, 이게 역마성이에요, 역마성.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곡각이 있죠. 기토, 현침. 자, 곡과 현침이 겹치니까 타인을 위해서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신액을 좀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곡각, 현침, 즉, 기묘일주는 권력계통이나, 왜냐면 지지에 특히 이런 건 관을 끼고 있죠, 관. 그 다음에 의학. 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의와 관계되죠? 그 다음에 할인어, 역학,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묘는 이 처궁의 근심이설이니 병약한 아내나 악처를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 그 다음에 여자 이름에서 보면, 여명에서 보면,
여기는 여명자가 아니고 목숨명자죠. 여명. 여명에서 보면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는. 그 다음에 우위를 조심해야 된다. 우위 한집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토끼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토끼는 집이 없다. 그래서 묘년이 운에서 올 때라든가 사주운거에 묘가 있을 때, 집과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집을 어떻게든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라기보다는. 물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농담 이렇게 좀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집이 없으시네 그러면 상대편도 맞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만큼 토끼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집과 인연이 약하다. 자, 요 사주를 보면은 무인년 병진월 기묘일 기사시에 태어난 사주. 사주 보실 때,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어떤 기운의 흐름을, 기의 흐름을, 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운을 설명한 거를 문자로 나타나는 게 이게 글자거든요. 천간이다, 지지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어떤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의인화시켜서 앞으로 의인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요 땅은 논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밭이라든가 문전옥답. 그 문전옥답이 요렇게 3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진토는 어떻게 돼? 이 자체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죠. 따뜻한 기운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토가 있으면 즉 물이 있다는 거야. 지정 안에 숨어 있는 물이. 그러니까 토로서는 어떻게 돼? 식물을 발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밭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돼? 요만한 씨앗을, 채소를 가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 가색. 채소를 키운다. 채소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씨앗을 뿌리면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만 보면은 이것도 지금 싹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묘월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논밭에다가 문전옥답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여기에 발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햇볕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햇볕을. 그래야지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게 사주 구성이 좋죠? 근데 옆에 또 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산은 문전옥답에 이렇게 논밭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고, 자, 이 남쪽을 향해 있을 때는 반사되는 어떤 빛으로 인해서 태양의 빛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낮게 깔려 있는 거, 이게 기토예요. 이것이 무토고. 근데 자, 이 붙은데 또 여기 큰 나무가 있죠? 여기 나무 이렇게 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이 문전옥답에도 이렇게 큰 나무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1년생, 이건 다년생. 자, 그렇게 키운다고 볼 때, 자, 여기에 지지에, 이 사도 보면 여기에 지장간에 병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건 뭘까요? 어떤 게 부족할까요? 이 지금 사주에서.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전옥답, 밭도 있고. 자, 여기서 좀 부족한 거는 수가 조금 부족하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이 보입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읽어지시면 사주 공부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수가 부족하면 이 기토 입장에서 수가 뭐죠? 재잖아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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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 재가 좀 약하구나. 그러니까 재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 사주니까 배우자하고 인연도 약하다. 또 아버지하고 인연도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쉽죠. 처음부터 이걸 기준해서 이거는 편관이다. 이거는 나를 생해주는데 뭐 정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따져서 해보면 이쪽에서 기토 입장에서 제가 여기 괴수가 숨어있는 괴수 있죠. 그러니까 약하죠.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되고 돈도 되고 배우자도 되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여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친을 하려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공부하신다는 거냐. 문자를 공부한다는 거는 정지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지된. 기운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기운은. 네. 지금도 계속 기운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 정오가 넘어가면서 양의 기운이 조금씩 줄고 음의 기운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게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인화시켜서 이게 하나하나가 아, 논밭이 기토가 보이면 아, 얘는 하는 일이 뭐냐? 채소를 키우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싹이 자라고 있죠. 여기다 뿌리를 내려서 흙에 그 다음에 햇볕이 있으니까 잘 자라겠죠?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작은, 그러니까 여린, 뭐, 야생화, 나팔꽃, 들꽃, 요 들꽃. 그 다음에, 물론 요 지정간에 조금 큰 나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어쨌든 간에 이 무토가 있으니까 큰 산에다 심을 수 있는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문전옥답에다가 키울 수 있는 채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태양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가 부족하죠, 약간. 물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토일간에서 봤을 때 이 수는 재가 되네, 재.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재물하고 배우자의 인연이 좀 약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사주 공부 쉽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기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에 4월 10일 날 공부할 걸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4월 10일 날 할 거는 갑인 일주에 대해서 4월 10일 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자,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